자, 이번부터는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발언하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인데요. 이 토론 주제는 앞서 다뤘던 지역 교육 현황과 대표역 공약을 중심으로 하되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면 주제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당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최소 2명 이상에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최소한 30초는 보장해 주십시오. 다만 30초가 넘은 이후에는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를 하고 발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정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총 6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 후보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광주가 계속해서 그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지표는 기초 학력이 좀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과 대학 수능 시험에서 우리 광주 학생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상급 학교에 대한 진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지표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 광주가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졌는가, 실력이 하향됐는가에 대한 이 도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국어와 수학 가나에 우리 광주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봐보면 국어의 경우는 우리가 2에서 6위로, 그리고 수학 가의 경우는 2에서 6위로, 수학 나의 경우는 2에서 7위로, 수학 나의 경우는 2에서 9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랜 동안의 연구와 그리고 많은 학력 향상 중점 학교나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과 같은 데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학생들이 행복하면서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내놓기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지금 8명 광주에 있는데 전 학교로 좀 배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중학교의 경우는 대면 정서 지원을 포함해서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 자율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365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학교에서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진로 진학원을 만들어서 수준 높은 학생 개인별 진학 컨설팅을 학교에서 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동료 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학생 자율형 스터디 이 활동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지금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총장님께서는 우수한 대학의 인재,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하시고 또 많은 고견과 또 지혜와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혹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책 이외에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 또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기초학력 증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들으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기숙형 몰입 교육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기숙사를 했기 때문에 특권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는 좀 부족한 아이들 또 하고 싶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숙형 몰입교육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0초 정도 보장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 한 10초 정도 더 주시면 됩니다. 기숙형 몰입교육을 위해서는 제한된 그 교육 주치 제도 이게 참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고맙습니다. 환자가 시간이 다 돼버려서 제가 다음은 정성원 우리 후보님에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인 잔 듀이를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의 모태가 된 잔 듀이의 시카고 실험학교에 가서도 또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혁신학교는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이제 수업 혁신, 생활교육 혁신, 업무 혁신,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주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에 또 다양한 논란도 있는데요. 우리 정성홍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혁신학교를 지지하고 또 이끌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나 또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 정성홍 우리 후보님은
혁신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국 교육은 항상 하향식 교육계획에 내려왔습니다. 교육 과정이나 내용들이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운동을 해보자라는 것이 혁신학교 운동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교사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발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광주 교육의 혁신학교의 모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혁신학교의 장점과 정신은 계승해 가되 교사의 이러한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실력 광주를 과거로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성을 품은 실력을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역시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정신은 계승하되 미래 사회와 맞추어서 혁신학교를 또 우리 광주형 혁신학교로 다시 탈바꿈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광주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광주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가능하고 준비된 교육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박혜자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저는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짧은 답변 받고 싶습니다. 예, 이정재 우리 존경하는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교육비를 네. 제로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과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경험했던 적이 있죠. 군사정권 시대에 예, 사교육 전부 없앤다 해서 이제 뭐 그런 그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성공했습니까? 그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정재는 해냅니다. 네. 그 말은 다양성 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수학 잘하네, 영어 네. 잘하는데, 바이올린 잘하는데 방과후 학교에 투여해서 네. 학원에 있는 선생님도 학교로 끌어들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도 예, 예. 기대해 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예. 이정재 예. 그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선 후보하고는 같은 대학에 같이 오랫동안 근무를 예, 하셨죠. 예, 예. 뭐 6대 총장, 2대 총장 예,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대학 근무도 같고 궤적도 비슷하고 지근거리에서 많이 예. 지켜보셨을 것 예, 같아요. 예. 혹시 제가 평가하기보다 우리 이정재 후보님께서 이정선 후보님의 공약을 또 혹은 뭐 인성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끄럽지만은 교수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직도 좀 주고 또 같이 이렇게 했고 그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 네. 점이 있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정선 후보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 공약으로 100만 원의 희망드림 카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예, 모 후보는 그렇게 100만 원을 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주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정말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금까지 주던 이제 교통비라든가 학용품비라든가 이런 걸 모두 다 자 합쳐서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꿈드림이 저희가 해는 우리 한 학생당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연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기존에 이제 지급되어지는 것도 있고 새롭게 이제 지급할 것들을 포함합니다. 새롭게 포함될 것은 예를 들어서 치과가 약한 사람에게는 이 치과 치료를 받게 해주고요. 안과 눈이 나쁜 아이들에게는 네. 안과 치료도 해주고 가방도 사주고 네. 또 학습에 필요한 교재도 사고 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해서 상당 부분의 액수는 기존에 주던 것을 이름을 다시 묶은 거네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더 기존에 많은 있는 것은 것들을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요? 대략 새로 한 것을 봐보면 1,600억
1,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 1,600억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유치원을 빼고 보면은 17만 명 정도가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1,600억을 지불하시겠다. 그걸 또 매년. 매년이 그러신 아니고요. 거죠? 4년 동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4년에 만드냐? 걸쳐서 연차적으로 준다. 그러면 네네.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네요. 모든 학생에게 줍니다. 그래서 연차적이라면 결국은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죠. 제가 교육감 임기를 마칠 때는 모든 학생에게 100만 원을 다 준다라고 하는 네. 의미고요. 예, 혹시 뭐 예산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마련할 것이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실현 됐습니다. 가능한 공약으로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드릴게요. 네네. 예, 정성원 후보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란 말씀을 하셨냐면 민주 진보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제 통상 단일 후보라고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진영이 다를 때, 뭐 이제 캠프가 다를 때, 다른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분의 단일화가 김선호 후보의 단일화가 같은 진영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진영이 한 진영 내에서 대표 선수 뽑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단일화라고 민주 진보 단일 후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그래요. 저희 단일화가 상당히 부러우신 모양이네요. 예, 부럽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선관위에 물어보시면은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기 제가 아는 때문에, 부분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이제 경기의 이재정 교육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시도 교육감을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평가할 네, 이유가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지역 여기서는 교육감에 광주 대해서는. 교육감 후보 그래요? 왜냐하면 토론회지. 상대적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예. 이재정 교육감이나 조희연 교육감 이런 분들은 사실상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36년에 내가 교사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오로지 교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미래 사회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융합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고 또 제가 들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융합교육을 교사들에게 시키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로지 내가 한 가지 길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것이 경쟁력이 될 것인지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강동원 후보님께서도 최근에 민주시민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광동안 후보께 주도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총 6분입니다. 네, 제가 박혜자 후보께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 진영, 민주 진보, 민주 시민 단일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은 사실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편가르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과 그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제안된 그런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화라는 제안을 듣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박기자 후보께서는 이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광주 시민을 또 편가르게 해가지고 뽑들어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박 기자님께서 말씀 올린 이 민주 진보 단일화 안이 내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강주 교육의 어떤 진보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면 그런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알듯이 다 보수 교육으로 회기를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광주 교육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그 선거에 있어서 진영이 같으면 단일 후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성홍 그 후보에게 좀 물어볼 것은
아까 오직 그 교사로서 교육을 전념해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는 좀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12년 동안 전교조 교육감을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번 그 단일화도 전교조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그런 그 전교조 또 출신으로서 이렇게 교육감을 맡겠다고 나섰으니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다른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색깔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5.18이기도 한데 이런 특정 단체나 특정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일화라는 것은 같이 교육의 방향이 같고 그 교육이 옳고 가야 할 길이라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단일화는 26개 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맞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나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김선호 선생님과 정성홍이 단일화를 한 것입니다. 그 교육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교조라는 말을 썼던 것은 그동안의 전교조 교육을 그동안에 표방했다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이미 이것은 이제 공공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정선 후보님께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100만 원 꿈드름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까지도 이렇게 그럼 좀 뭐랄까요? 포퓰리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300만 원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100만 원을 주는 그런 모델보다는 제가 제안한 모델이 있는데 자립심을 키우는 그런 경제 교육이 필요하고 동시에 꿈이 밥이 되고 꿈이 경제가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꿈3 마일리지 경제 통장을 학생들이 줘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초등학생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중학생도 한 300만 원 저축하고 고등학생도 한 300만 원 저축할 수 있게 한다면 애들이 그 경제관념을 굉장히 키울 수 있고 굉장히 좀 그 유태인들하고는 저희들 좀 다르지만은 환경적으로 경제교육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100만 원 이야기가 저한테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으로 그게 아까 그 교육감 4년 중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포퓰리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그러나 다만 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교육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이고 또 학력 격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난한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도 안 되겠죠.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회와 국가가 당연히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맞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재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예, 이정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착고 교육 전문가 준비된 사람인데 준비된 사람은 저예요. 20년 동안 초, 중, 고에서부터 전문대학 대학 교수 또 총장, 현재는 대한민국 총장협의회 부회장입니다. 국정자문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그리고 사립대학 간선이사장,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시민단체 총연합 대표회장. 그런데 자꾸 그 강조하니까 참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절 안 했는데 겸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정선 후보는 제가 잘 알죠. 같이 보직을 제가 이렇게 모셨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아는데 요즘 보면은 교육감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 11번인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4년 동안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바닥 민심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선호도 경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교장 출신이 31.3%, 그리고 교육대 총장 출신이 26.9%, 또 대학 총장 출신이 14.2%, 국회의원 출신이 8.8%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무응답자가 19.5%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인성이 바로 중요한데 교육감이 되더라도 또 인성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선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성홍 우리 후보하고 중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서 현장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한 60%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현장성을 갖고만 한다면 이정재 후보께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겠지요. 저도 서울에서 고등학교 짧지만 교사를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20년이 넘게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매주 한 달에 2번씩 네, 현장에 대한 됐습니다. 문제를 알겠습니다. 토론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는 현장성을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뭐 실력 여러 가지 따진데 광주 실력 세워야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안 봐서 어디 고등학교 근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또 소통을 잘하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예자 우리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긴장은 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 단일화를 하자 네. 이렇게 한데 네. 어째서 가령 의기투합해서 네. 이야기하자 그런 뜻인가? 그렇지 네. 않으면은 도덕적으로 네. 좀 이런 사람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요즘 유튜브에 막 떠나다니고 한다고 네, 그래요.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거나 궤적이 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단일화를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도덕성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지금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제가 도덕성이 없으니까 배제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성홍 우리 후보에게 묻습니다. 실력 향상, 정교조 출신 자꾸 이렇게 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에서 진보 보수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오직 중립.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도 자처해서 진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생각은 진보고 행동은 합리적 보수입니다. 교육에서는 진보 이렇게 양분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 보수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건 정치 용어가 아니고요. 진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건 뭐냐면 대전환 시대에 미래 사회에 나갈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네,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침 정성홍 후보께 주도권이 넘어가거든요. 시간은 6분입니다. 필요하시면 계속 발언 이어가십시오. 예. 아니, 이정재 후보님께서 데이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36년간 평교사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선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 박혜자 후보께서 이정선 후보님께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광주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을 지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이름만 빌려졌다고 했는데 그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은 정성이고 정책입니다. 이정선 후보님들도 책임 교육을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이 되시겠다는 분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광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교육감이 되시겠다는 분이 보수 정치인과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정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아직까지 정치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요.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순수한 교육자입니다. 2017년 광주는 그 당시에 86%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광주는 모두가 보수입니까? 그리고 그때 안철수 후보께서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 후보가 우리 박혜자 후보입니다. 박혜자 후보는 보수입니까? 저는 한 번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측근께서 저에게 교육 자문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교육 자문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의 선대위원장으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수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제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고등교육 특보를 맡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고등교육 특보를 맡은 것은 특보가 아니라 자문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 교육에 예. 필요한 자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진보냐 보수냐 이것은 시민의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강동원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인 장서궁, 전북, 천호성, 광주는 저 이렇게 3명이 호남권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고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대상으로 호남권 전역을 넓힌 데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남권 대학 졸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지역 인재 할당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교사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도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지금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학도 이제 무상 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아까 그 호남권 대학에만 하는 무상 교육은 사실은 좀 실효성이 없고 저는 우리 호남권 대학들이 수도권과 같은 그런 경쟁력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우리 지방대학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교육 소비자들이 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해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가까운 곳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광주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위한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살아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서 지역의 주민으로, 광주의 시민으로,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상호작용하고 선순환하도록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 생태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속 기관을 이용해 권역별 마을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생 성장 배움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 주민자치회 연계 청소년 자치학교 운영, 학생 성장 마을 동아리 활성화, 마을교육 체험버스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성홍은 정성교육 360을 제시하였습니다. 360이란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성장할수록 온 마을과 학교, 교육청 모두 총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